오늘 첫 소식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첫 얘기는 통일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너도 나도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이 첫 문장을 보자마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닿으려고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 사람들한테 접촉을 했을까? 굉장히 엉뚱한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느꼈습니까? 근데 전 조금 요즘 언론들이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은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혐의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연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아니 그 표현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권 쪽 두 개 라인을 어프로치했다. 연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 한번 하면 연 만든 거 아니에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 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돈 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그냥 쫙 실명으로 나열해가지고 마치 커다란 뭐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오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은 그 전에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들하고도 어떻게 해서든 접촉하려고 노력은 했겠지 자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측하고도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 할 때. 그때 어떻게든 접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그 행사 가지도 않았잖아요. 간 사람은 윤석열이거든. 윤석열이 가서 미국 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직접. 그리고 홍보했고 국민의힘이. 그 사실은 뭔가 이렇게 라인이라고 연결할 만한 게 없고 임종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나마 가깝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도 또한 확인된 게 별로 아니 없어. 임종선 전 의원도 지금 무슨 자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권상동 대표처럼 뭐 이렇게 쇼핑백에 돈이 찍혔거나 아니면 증거가 그럼-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전하는 뭐 아직까지 나온 보도 중에는 그런 아니에요. 내용들도 없는 상황인데 네. 오윤혜 씨도 이제 정치라는 것을 주변적으로 많이 접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개인적으로 보기 어떤 관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솔직히요? 솔직히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적은 가까이 있다. 저는 항상 그런 그러니까 생각. 오윤혜 씨가 사실은 이게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들은 얘기만 하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 인사들한테 부탁을 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기자가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가 이런 식의 보도를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는데 그러면서 통일교에서 이런 사람들과 연을 맺으려고 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인사 중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을 접촉했다고 썼는데 일단 김현철 전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이고요. 노영민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거든요. 정구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 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민주당이 굴러가는데도 그 안에서 파벌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심지어 정권이 달라요. 근데 저기에 줄을 댄다고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랑 엮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통일교를 무시하는 거죠. 통일교의 정보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기자가 통일교를 무시한 게 아닌가. 통일교가 중앙일보에 접촉한 거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저희가. 제가 볼 때는 네. 보고용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총재한테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보고를 하면 우리 이런 일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거든요. 야, 우리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움직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 인사들을 그 이전에도 정규일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집단이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겠지. 각 지구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도 뭐 행사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들은 유지했을 텐데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이냥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위에다 보고를 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를 구상하는 단계의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뭔가로 실행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언론사가 일면에다가 이걸 딱 하고 일면.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름들을 실명으로 네. 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영민 실장하고 김현철 장관이 제가 해명도 봤는데 그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금품 관계랑은 1호도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사적인 그 인연도 횟수가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몇 차례 안 되는 수준의 접촉.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문제로 만난 게 전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비춰보도록 이런 상상력이 가득 찬 기사를 일면에 굉장히 거대하게 쓰는 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결단을 누가 했는지가 매우 궁금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기사의 전개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을 앞두고 2월 13일에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때 국민의힘에만 보험을 든 게 아니고 민주당과의 접점도 크게 넓어졌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서밋 행사를 계기로 윤석열은 마이크 펜스라는 미국 전 부통령을 만났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사를 어딜 찾아봐도 누구를 만났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못 만났고요. 성과가 그때 없었네, 성과가. 그 행사를 공동 기획했던 공동위원장이 캄보디아 총리예요. 훈센. 훈센. 하필 그러니까 왜 통일교는 캄보디아야? 이 행사 준비하면서 그냥 이제 정치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를 굳이 그 시점에 대선 직전에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일교가 정치권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획과 구상을 하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통일교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ODA 자금 끌어들이고 이러는 게 발단이 거기서부터 사실 다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사실 여기에 가지 않았고 다 그 이후에도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 덥석 명의를 물었던 당사자가 윤석열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물고 난 다음에 아 옳았구나. 그럼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펜스가 성향 자체가 대북 강경론자니까 우리하고도 맞고 대선 때 캠페인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통일교 쪽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대통령 만들게 이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영부인이 명품 받고 이러는 사단이 벌어진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동렬에다 놓고 같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야, 그리고 기사에는 성사되지 않는 만남을 검토했다는 내용들이 난무를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함께 이현영이라는 전 부회장과의 그런 녹취 등등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런 단초를 얻어서 보도를 한 모양인데 일단은 통일교가 이재명 대통령의 화상회담 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안 만나고 검토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씨도 오늘 바로 검토 들어가요 지금? 검토는 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윤희 씨는 직접 만나는 사람. 저는 검토 안 하고 만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면. 끈이 대단하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검토했는 만남이 안 됐다는 얘기를 쓰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 스테판 커리 같은 농구 선수입니다. 미국의 NBA 커리. 유명한 네. 커리 같은 경우 가볍게라도 하나 연결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기술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성사되지 않은 만남에 대해서? 언론사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회의하거나 주고받았던 아니, 보고서를 그렇죠. 예, 이렇게 회의한 표현해서-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 일기장 보면 난리 나겠네요. 전 수없이 많은 영화 배우들과 검토하거든요. 뭘 검토해요? 검토하기는 너무 뭘. 멋있다 이런 리뷰를 아니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로비는 만났으니까 성공한 로비고 민주당을 상대로 한 로비는 실패한 로비로 보이고 윤석열한테 보험을 든 것은 아마도 이제 총재 이하 여러 사람들이 될 것 같으니까 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험을 안 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로비를 대충 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실패를 거고.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하고 뭐 관계를 맺었다고 하고 뭐 돈을 준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3-4천만 원을 줬다. 금액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줬다고 하는 시기도 특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준 당사자가 아니야. 돈을 준 걸 보지도 않았어. 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윤영호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지금 얘기하는 시점이 2018년 5월에서 9월 사이라고 지금 특검에서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시기에는 세계본부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본부장이 된 거는 2020년 5월에 세계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본부장이 이 얘기하고 엮으면 세계본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교세가 급격히 사실은 위축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통일교세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좀 더 정치권에 세게 어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먹잇감을 윤석열 후보가 딱 하고 물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서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관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관계는 사실 그 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재수 장관한테 돈이 건너갔다고 하는 거 아직 뭐 제가 보지는 못하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의 진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권성동에 대한 진술은 정말로 촘촘하게 그 시간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리고 물증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뇌물 사건이라는 게 이게 배달 사고가 없을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많을 거라 그래서 돈 사진도 찍어놓고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받아놓는 게 그런 거 보험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날짜조차 특정을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뭐라도 스크래치를 내보자라는 식의 그 염두를 두고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 정구수 변호사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통일교 행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간 정황들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윤영호 본부장이 두 개를 교묘하게 쟁점을 붙여요. 하나는 권성돈처럼 돈을 받거나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과 통일교 묻은 것, 그러니까 통일교와 연을 맺은 것을 마치 섞어갖고 그걸 하나처럼 한 다음에 등가로 치환을 하는데 어제 제가 그러다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었을까 하고 구글링을 하다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만 해도 나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자료가 네. 혹시 있나요? 띄울 수가 있나요? 네, 아마도 지금 준비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 예.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뭐 네. 지금 한강버스 하시는 분도 거기에 이름이 떡하니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출마했을 때 상대편 후보가 될 것 같은 지금 현 시장 또 축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정치에 엄청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이름만 해도 서울시장, 부산시장부터 많은 다 유명 들어가 인사들이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아니 정말로 그런 피장 파장의 논리라면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되냐면요. 저도 궁금해서 통일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2월 13일 한바토 평화 서밋 본행사에 관련된 자료와 사진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등장인물들 불러드립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느 당이었죠? 이분 어느 당이었죠? 그다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기조연설 하십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기조연설문 대독했으면 굉장히 글로벌한 행사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일부 불러드리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분들도 축사를 했다라고 그 자료에 적혀 있어요. 네. 그 자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분들도 다 통일교 많이 묻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영상도 봤어요. 서밋 행사에 도지사 다 들어가 있어. 다 축사했어. 그 21년도, 21년도, 21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여권 도지사를 안 불러드린 게 야권도 이렇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굉장히 정치권과 관계를 맺은 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느냐,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어떤 로비를 통해서 뇌물 로비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뭔가 얻어가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던 건데 지금 언론에서 막 섞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접촉해가지고 축사했어요. 아니 축사한 거 따지면은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축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일정이 한 반은 축사하러 다니는 걸걸? 그걸 가지고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축사 못 다니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앞서 불러드린 축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얼마 무슨 금품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마도 그런 종교의 요청을 받고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제가 또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단서를 발견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의힘 전 의원이십니다. 그분이 2020년에 21대 총선 직후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 등원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교인들과 간담회 한 내용이 사진까지 버젓이 통일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던데 이분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인사를 묻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의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바로 감사 인사를 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도대체 무슨 지원을 받았길래 그 등원도 하기 전에 갔을까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통일교는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맞죠. 윤혜 씨 재단이라고 한반도 불러도 평화 포럼에 진행 좀 해주세요. 네, 평화 포럼 얼마나 듣기 좋아. 그리고 거기에 뭐 엄청 통일교 이렇게 박아놓고 하는 행사도 아니라서 모르고 가면은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피스 TV 뭐 이렇게 돼 있고 아. 막말로 세계일보 인터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니까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행사 같은 것도 통일교가 한 행사가 무조건 뭐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굉장히 오류적인 아니, 거죠. 실제로 무서워요. 보면은 네. 아니, 여러 가지 뭐 지향하는 바들이 국가적 행사와 일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가 중계 다 했던데 TV조선이 생중계도 하고 막 그러던데. 아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뉴스타파와 보도한 거 보면은요. TV조선 등 일부 방송사가 통일교 주최 포럼 행사 방송을 해주면서 편당 1억 원 정도 송출료 받았다고. 진짜요? 1억 네. 원. 제대로 묻었네 거기는 보니까 지금. 묻은 정도가 네. 아니라 2025년 공동 8월에 제작. 보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언론사가 끼어들어가서 언론사가 중계해주고 중계료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언론사는 뭐가 되지? 그 언론사는 무슨 관계지? 통일교하고? 그리고 지금 네? 국힘에서 일부가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 통일교와 연관돼 있는 게 문제다라는 무죄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당원들한테 공격을 화살을 돌리는 것도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통일교 교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을 수사하라. 이것도 참 면구스럽고 우스꽝이네. 결국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획책하려고 하는 것은 야 민주당도 50보 100보야 피장 파장이야 이런 논리를 지금 설파하려고 맞아요, 마치 맞아요. 대선 때 야 우리만 도와준 게 아니야 민주당도 이렇게 했다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궁하면 저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이제 바닥까지 다 갔어. 그러니까 욕 먹을 거 다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사실 국민의힘이 한 행위가 훨씬 더 심각하고 네. 지금 아니 이걸 심각하다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근데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금 둔 상태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손가락질을 하면 네. 그 손가락질 가리키는 게 국민들이 공감이 될까? 좀 안 될 것 같아 저는. 근데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민주당도 역시 똑같을 수도 있겠다. 그런 그냥 아니, 그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그거는 보고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정치 하는 거예요. 혐오를 그냥 불러 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뭔가가 큰 게 있는 것처럼 음. 계속 막 연기 피우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야 특검으로 가자. 어차피 특검 못 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말풍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밀어붙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지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겠지. 국수본이 수사하니까 정권 눈치 보고 이거 무혐의 처분했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또 다시 특검하자고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네.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 의원이 정말 특검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연기가 깊게 피어나고 실제 진실이 밝혀진 의혹이 아니라 실체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상병 사건에서 그렇게 특검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 그러니까 예. 네. 위원이라고 그때는 몇 했잖아요. 번을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은 반대하고 그때는 이미 막 녹취 나오고 막 실제로 저희 재판 기록을 통해서 대통령이 전화했네 이미 02800에 7070 모네 이럴 때도 그럴 때도 꿈쩍 안 하는 분들이 그 한 명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재판에서 범죄자가 증언한 거 하나로 맞아요.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거부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갔나 싶어요. 아니 정말 입이 10개라도 국민의힘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본인들 여당일 때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 번이라도 민주당 손잡고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 한동훈 하자 그랬다가 총을 쏴버리겠다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퇴장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 국민의힘이 성경처럼 받들고 있는 바이블 C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사설 제목이 뭐냐면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제도. 이게 사설 제목이야. 통일교 게이트요? 근데 정말 거기 기가 막힌다, 진짜. 사설이 이렇게 예. 써놨어. 계엄 때문에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청장 대행 체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 전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찰에 현 정부 수사를 어떻게 맡기겠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라가 또 정상이라는 얘기를 또 해. 나라가 정상이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드러난 것처럼 공수처도 경찰과 큰 차이가 없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할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정권 교체와 대장도 항소 포기 파문으로 검찰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되면서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니 중립적 입장에서 권력 스캔들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네.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특검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우리나라 상황인데. 경찰과 검찰은 다 비정상이야 지금. 그리고 아까 네.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설명을 해줬지만은 기본적으로 금품을 공유한 사건에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시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고 진술 신빙성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권성동 사건이 어쨌든 간 뇌물로는 안 됐지만 정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윤영호가 그분이 직접 금품을 공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어제부터 스멀스멀 나오는 보도를 봤더니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측에 줬다라는 금품을 줬다는 부분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직접 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접 건넨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을 봤다 혹은 뭐 목격했다 이런 취지의 말 그대로 전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뭔가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꼴인데 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일단 전문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없고 그 원 진술자는 원 목격자가 뭐 말할 수 없는 상태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있겠죠. 있어야죠. 그래야 수사가 되죠. 사실 이런 전문 증거만으로 일반적인 수사가 개시되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뭐 제가 속보로 보기에는 경찰이 막 출국 금지도 걸고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기회에 경찰은 자신들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고 전재수 장관은 이번 기회 전 장관이 됐죠. 전 장관은 이번 기회에 이 의혹을 떨치고 나면 서사도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 맞아요. 통일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지만 난 거기서 살아 돌아왔다. 라는 이 서사를 생겨서 빠르게 진행돼서 6월이나 이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 있었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언론 보도 형태는 처벌 안 돼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건 포함이 안 됩니까? 네, 아닌 말고식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겠죠. 거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의혹 제기를 할 때 의혹 제기 정도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했느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징벌적 그렇죠. 손해배상의 네. 대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하거나 검찰이 수사했고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도를 한다. 만약에 대선 공간이나 어떤 선거 공간에서 누군가 낙선을 목적으로 언론이 목적을 담았다고 추정이 되는 행동들을 계속 보도를 통해서 한다. 네. 그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여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맨 처음에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명단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이 저는 오버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름이 거론됐던 정동영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한학자 만나고 가가지고 돈 줬는데 거부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잖아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전혀 아니야. 강원도 친구들하고 7-8명 놀러 갔는데 거기 아마 통일교 쪽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멤버 중에 가평 천정궁 한번 들러가 볼래?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들러서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영호 씨를 만나서 차 마시고 잠깐 얘기하고 나온 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전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학자 총재가 만났다고 하는데 나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만났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정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반박을 못 한다거나 특검이 다 세밀하게 들여다봤는데 지금 3명밖에 입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됐던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언론이 탐사 보도를 할 때는 생각보다 되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다 확인을 맞아요, 한 다음에 맞아요. 마지막에 예. 터뜨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언론도 맨 처음에는 이랬다 다 받았다더라. 사실 윤영호가 준 건 아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한 발씩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세게 지르긴 했는데 후속타가 없을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니까 점점 밀려나는 모양새고 결국에는 말씀하셨처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작에 불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저도 언론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언론에 누가 뗄감을 주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빨리 제가 누군지는 이 경향 TV. 방송에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은 네. 아니, 정말로 그런 치졸한 행태를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모르는 분이죠. 아, 모르는 그래요? 분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누군지 알고 있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동일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네. 언젠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드리면서 힌트만 줘요. 네. 기자예요, 검사예요. 아이, 아예 안 됩니다. 안 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기자가 기자한테 얘기를 주고 기자가 기사를 쓰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통일교 관계자겠지. 아. 그러니까 내부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겠지. 근데 네.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갖고 흘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걸 언론사가 의심을 해야죠. 받았을 때. 그렇죠. 당연한 크로스 겁니다. 체크를 예.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내야죠 원래. 근데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넙죽 받아먹을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그럼요.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모 언론 같은 경우에 너무 막 이렇게 확 받아서 티나게 너무 써버린다는 거예요. 내부 검증 절차가 사실 좀 저는 문제가 디스패치만도 있어 못한 보여요. 거예요. 디스패치는 조진웅 씨한테 8년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 터뜨리다가 이번에 뭐 어딘가에 제보를 받고 그러니까, 터뜨린 거잖아요. 네. 8년을 묵힌 거예요. 어떻게 좋은 보면. 표현. 네. 디스패치만도 못하나. 디스패치만도 진짜. 못하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질러버린 음. 거니까.